should not be afraid of their governments. Governments should be afraid of their people. Who are you? I can assure you I mean you no harm. Gentlemen, I want this terrorist foul, and I want him to understand what terror really means. You. It is you, the ghost of Christmas past. I want everyone to remember why they need us. Violence can be used for good. There is an idea, Mr. Creedy, and ideas are bulletproof. 모임의 이름 특이하지만 부엉이인데요. 최근 세력을 확장하고 앞으로 매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을 중심으로 친문 의원들이 하나둘씩 참여해 현재 회원은 40명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부엉이들은 비밀 대화가 가능한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새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부엉이 모임 회원들은 앞으로 매주 만날 예정입니다. 여당 내에 부엉이 모임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소속 의원들이 모임을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미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입니다.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테러 지원국 해제, 그리고 북미 수교를 거쳐 평화협정 체결까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각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이 떨어졌다. 곳곳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 피해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추상표가 문제야 지금. 지금 15시 50분 상황. 일시적으로 지금 폭격이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6.25 전쟁 휴전 이후 벌어진 민간 지역을 향한 첫 도발. 잊지 말아야 할 그날 연평도 포격. 북한은 포격 4시간 뒤 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먼저 군사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감히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서해 도발은 연평도 포격이 처음이 아니었다.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연평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이 충돌한 제1, 2차 연평해전은 물론 2010년 3월 백령도 해상에서 우리의 초계함이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피격 사건까지 북한의 서해 도발은 끊이지 않아왔다. 천안함은 이제 백령도 근해에서 백령도 근해 작전. 그리고 서해의 중요한 작전 지역이 바로 백령도 근해와 연평도 근해입니다. 이 백령도 근해와 연평도 근해 그 전에는 이제 초계함들이 일선에 백령도와 연평도 근해에 바싹 붙어서 작전을 했죠. 오늘 합의에는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기도 한데 이후 서해 NLL 포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었죠. 1999년, 2002년 두 차례 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의 현장,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를 남북 정상은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서해 평화수역 합의는 지난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에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논란 끝에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당시 김정일은 우리가 주장하는 해상분계선과 남측이 주장하는 NLL 사이에 평화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NLL 남쪽으로 대략 충청남도 크기 정도의 해역이 공동수역이 되는 것으로 결국 우리 해역만 내주는 꼴이 되는 데다 해양 경계선인 NLL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도 나왔는데요. 당장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조성됩니다. 먼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같은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자, 지금 리포트 보신 대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철강 업체들에게는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업체까지 지금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공장입니다.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재작년 현지 공장을 인수한 겁니다. 다른 업체인 넥스틸도 400억 원을 들여 휴스턴 공장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휴스틸도 전남 여수공장 증설 계획을 접고 미국행을 고민 중입니다. 수입 제한 조치 발동에 놀란 가전업계도 미국 공장에 주력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에 이어 TV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고 LG전자도 오는 9월까지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젠걸음에 나섰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오늘 문을 닫습니다. 한때 한 해 2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며 지역 경제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3조 원 넘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 5년간 투자한 21억 달러보다 50%가량 늘려 10억 달러를 추가하는 규모입니다. 하나큐셀이 지난달 29일 미국 메릴랜드주와 태양광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하나큐셀은 2020년까지 메릴랜드주의 모듈 공장 2기가, 셀 공장 1.5기가 증설 및 태양광 발전소 750메가 준공을 하고 운영하는 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큐셀은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세제 및 추가 혜택을 제공받고 750메가 발전 설비에 대한 PPA 체결을 맺을 예정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이 전국 133개 영업점 중 101개를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까지 32곳의 영업점만 남긴다는 계획인데요. 한국 SC은행이 직원 1,000명을 내보내는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섭니다. 제1은행은 간판을 한국 SC은행으로 바꿔 달았지만 17년 만에 다시 감원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희망퇴직을 통해 5,000명 직원 가운데 20%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네, 엊그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오는 8월 15일에는 남과 북이 군비 축소에 관한 회담을 열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회담 종료 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회담에 참석했던 남측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배웅했습니다. 회담도 계속 진행되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도 맞아서 풀어나갑시다. 이어 천혜성 차관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군비 축소 회담 개최를 언급합니다. 천혜성 선수와는 다 잘돼. 아이고. 8월 10일 분출합시다. 전문가들은 북측 고위급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군축회담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방개혁의 하나로 오는 2022년까지 전체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육군과 해병대 등 지상군을 중심으로 13만 명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군 숫자도 60명 안팎 줄어들 전망인데요. 현재 63만여 명인 전체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해군과 공군은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되 육군과 해병대에서 13만 명을 줄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표범 같은 군을 목표로 군사를 빼는 동시에 보다 공세적인 개념의 작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군 구조 개편입니다. 행정화된 군대라는 비판을 받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430여 명에 달하는 군 장성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의견 수렴 중이지만 80명 안팎을 감축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임기 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이 될 것이며 가능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12.12 군사 반란과 닮은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인적 청산을 요구했고 정의당은 기무사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엿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군 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치된 보안 당척부대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손질하면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정부 여당의 의지에 기관 운명이 달린 셈입니다. 지난주 한미 국방부가 8월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한미 연합 대규모 훈련이죠. 이 연습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서 이번엔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계속 정례적으로 해오던 훈련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 기회가 장기화할 경우 이 같은 작전 계획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비용 문제를 언급해가며 주한 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연간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이 중에 42%인 9,602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명시돼 있는 이 기지 건설 비용과 토지 임대료 등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비용까지 더하면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80%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적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지원 규모를 보면요, 한국의 일본의 약 2.6배이고 이 국방비 대비 지원 규모도 역시나 한국이 더 높습니다. 독일은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분담률 비율부터 훨씬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젠가 미국 본토로 귀환시키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2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본토로 기지를 세워야 합니다. 이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귀환시키면 그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등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2016년 4월에 미군이 미국 본토에 재정착하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의 목적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견제 등 동북아 전략에 따른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서 돈을 잃고 있다, 이렇게 한 발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용산에 주둔해온 주한 미 8군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기지로 이전하고 신청사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한 차례 불발된 미군 유해 송환 북미 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북한의 제안대로 미국도 장성급이 참석할 경우 북미 장성급이 9년여 만에 마주 앉게 됩니다. 북한군과 미군 장성급이 9년여 만에 마주 앉게 되면 유해 송환만을 위한 실무회담과는 의제부터 다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당초 군 실무회담의 격을 높인 건 유해 송환에 정전협정 이행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에 불을 붙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측의 신뢰 구축 조치를 강조하고 지난 9년간 중단되었던 북한군 유엔사 장성급 회담을 복원시킴으로써 정전체제를 환기시키며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